또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죠. 혹시 오늘 둔촌은 어떻게 보시나요? 둔촌포레를 얘기했나 봐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했죠. 이번 하반기에 강동구에 입주가 쏠려 있는데요. 천호 역세권 단지 추천드리겠습니다. 둔촌은 금액이 조정이 안 될 듯하니 다시 우리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서울시는요. 중심체계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호 역세권은 왜 추천드린 거예요? 천호 역세권이 있네 여기. 아무래도 길동하고 천원이 상업시세 많이 발달됐죠. 여기가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12지역 중심의 아파트를 한번 가격을 보면 되겠죠. 일단은 왜 둔촌 포레를 사지 말고 천호 역세권을 추천드렸을까? 여기 청량리 왕십리 뭐 이런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량리역 이 영상을 올렸을 때 강의를 해드렸을 때 청량리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지웠어요. 욕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다 지워버렸어요. 몇 개 안 남았더라고요, 지금요. 투자가치 빵.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의견을 주실 수 있으니까요. 투자가치가 빵이고 여기 돈 넣으면 망한다. 제가 뭐 그냥 지켜보시죠 그랬죠. 그렇죠. 헛소리. 투자가치 빵. 이건 착해가지고 그런 거 나머지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청량리역 이보다 더 좋은 입지에 분양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청량리역이 옮겨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입주장 때 눈 감고 사는 겁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17억입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들 비꼬려고 지금 만든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돈 넣으면 망한다며. 헛소리 집어치우라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역 아까 지역 중심하고 중심체계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가격 왕십리역에 15억이네요. 성수역에는요 13억, 15억, 24억이네요. 수서역에는요 17억. 그리고 봉천역 있네요. 봉천역도 12지역 중심이죠. 얼마예요 여기? 10억에서 13억이네요. 망우역이죠. 망우역 대형 평형이긴 하지만 12.5억에서 10억이 넘네요. 문정역이네요. 문정역 15.1억이네요. 역대급 전세 매물 폭탄. 40년 된 아파트보다 싸다고? 이게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입주 아파트가 지금 현재 이게 서울이고요. 이게 강동구예요. 어차피 이제 서울에 입주 물량 많이 없어진 걸 아시죠? 강동구에 입주 물량이 많네요. 지금 현재. 오늘 12,000세대의 둔촌주공 아파트가 재건축 단지로 입주를 시작을 합니다. 전세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신축 아파트 세대는 7억이 안 되는 전세 가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값이 40년 된 아파트 전세값보다 낮아진 겁니다. 이게 뉴스 보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씩 있겠죠?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느껴지는 게 있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제가 왜 천호 역세권을 아까 제가 12지역 중심의 가격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돌고 돌아 결국 너였구나. 이게 뭔 뜻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돌고 돌아 결국 너였구나. 천호역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둔촌 포레를 얘기를 한 거겠죠. 제가 둔촌 포레 뭐 당첨되신 분한테 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둔촌 포레가 14억이에요, 14억. 천호 역세권에 이제 14억에 이제 분양권으로 살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둔촌 포레보다는 둔촌 주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둔촌 포레가 14억 정도 나왔으니까 이거보다는 우리 12지역 중심에 있는 천호 역세권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 좋다는 거예요. 왜? 상업시설이 발달되어 있고요. 강동구에서 더블 역세권은 천호 역세권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지역 중심으로 계속 발달이 될 거니까요. 주거시설에는 대단지, 뭐 고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목동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대단지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실도 그렇고요. 이런 대단지 중심에서는 시세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안정적인 시세가 유지가 되지만 이 어느 순간 이 구축이 돼 버리면 가격 상승 여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네, 구축이 되는 순간. 그런데 어디서부터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느냐? 아까 얘기를 했던 영등포, 여의도, 강남, 잠실, 수서, 문정, 사당, 이수, 목동, 신촌, 마포, 공덕, 동대문, 성수 이런 곳부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고요. 다음 상승기 때. 그러면 저는 다음 상승기 때를 기다리면서 천호 역세권에 조금 묻어 놓으세요 이 뜻입니다. 둔촌포레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둔촌포레가 아무래도 세대수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호 역세권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죠.
뭐 사당이나 무슨 뭐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대장 아파트 가격을 절대 나쁜 금액이 아닙니다. 청량리도 17억이에요. 그런데 천호 역세권이 14억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L6이라서 뭐 상징적 건물이니까 약간 좀 비싸긴 한데요. 그래도 뭐 14억 정도면은 그렇게 지금 시세로 봤을 때는 뭐 저는 당연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세로 보면은 비싼 게 아닙니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아니 기본이잖아, 기본. 서울시 중심 체계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들? 찍어줬잖아. 마곡, 목동, 가산, 대림, 영등포, 여의도, 봉천, 사당, 이수. 우리가 기본을 알고 있어. 그럼 기본대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언제? 주 물량이 많고 전세가 싸고 거래량이 없고 우리 지금 몇 가지 다 했죠? 이제 다 외웠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돌고 돌아 결국 너였다. 이게 제가 46살이에요. 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저쪽이 제일 많이 올라.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수업할 때 가르쳐 줬던 저곳 있잖아요. 지역 중심 뭐 이런데 거기가 나중에는 제일 비싸져요. 단기적으로 보지 말자는 거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나라에서 저기 찍어준 데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비싸. 결과적으로는. 거길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 한번 와서 이것도 한번 같이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산 위브 제니스 센트럴 용인에 당첨이 되셨대요. 74 타입.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분석을 좀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게 당첨되신 분은 제가 단점, 장점을 얘기를 잘 안 해요. 이미 당첨이 됐는데 그걸 제가 단점을 얘기해서 뭐합니까? 맞잖아요. 기분만 좋게, 기분 잡치게. 그래서 제가 가격 분석은 개인적으로 해보셔라. 그래서 가격 분석 뭐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삼가동에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두산 위브 제니스가. 그럼 이게 기흥구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하갈동 아래쪽에 위치하고요. 또 뭐 보정동, 구갈동에 비해서는 약간 지금 현재 평균 매매가는 조금 떨어지죠. 그럼 내가 나의 위치는 먼저 파악을 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위치는 삼가동의 위치는 하갈동 아래쪽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뭘 봐야겠죠? 전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흥역 앞에 있는데 전세가 보니까 여기가 그래도 신축이거든요. 5억 초반 정도에서 5억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강남대역 그쪽에는 이제 3억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억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여기에 이제 이 분양을 했잖아요. 분양을. 근데 인근의 구축 전세를 보니까 3억 초반, 뭐 2억 중반 이런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비싼 동네잖아요. 기흥역 있는 데가. 여기는 전세가 이 정도 하는구나. 5억 외우세요. 3.5억 여기는 2.5에서 3.5. 네. 그렇구나. 요 아파트가 생겼을 때 전세값 얼마 받아줄 수 있을까? 요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실입주를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전세 수요가 받쳐줘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입주자만으로는 가격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신축반은 될 수 있지만 그럼 결국 우리가 전세값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세가가 과연 합리적인가? 그러면 새 아파트로 친다면 한 4억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4억 정도? 4억에서 4억 중반 정도가 적당한 것 같긴 해요. 용인에 전입이 어디서 오는지, 전출이 어디까지 나가는지. 그럼 대부분 이제 기흥구에서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화성, 광주. 그 용인 같은 경우는 저게 27년에 들어와요. 이번 연도만 조금 버티면 용인도 입주 물량이 이제 쭉 이제 하락하는 추세고요. 화성 같은 경우도 이번 연도하고 내년만 좀 버티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많이 오죠? 네, 광주도 이번 연도만 좀 버티면 네, 없습니다. 그럼 27년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조금 힘들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용인, 광주, 화성 전입, 전출이 오는 동네를 딱 보니까 공급 물량이 그래도 조금 줄고 있다. 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죠. 근데 동탄을 봤어요, 제가. 화성에서 많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전입, 전출이. 동탄을 봤는데 전세값이 4억대야.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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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도 있고. 좀 아래로 내려가면 5억이긴 한데요. 역세권은 조금 비싸고 전세가가. 뭐 5억, 4억.
그러잖아요? 좀 느낌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용인 삼가동에 지금 기준이에요. 27년은 저도 몰라요. 4억에 전세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면 동탄에 들어가실 거예요? 4억에?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 이분이 분양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용인 삼가동에 전세 4억이 5억, 6억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물음표가 약간 되는 거죠. 예, 물음표가 약간 되는 거예요. 예, 물음표가. 그래서 저는 계약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전세 4억 중반 이상 되면은 상급지 전세가와 붙으면 엑시트 갈아타야 한다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구갈동의 이제 전세 최고치가 7억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현재 5억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세가 1억 5천 빠지니까 매매가는요 2배 이상 빠졌어요. 한 4억 빠졌어요. 4억. 한 10억이었는데 6억까지 거래가 됐었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많이 복구가 됐지만, 그러니까 전세가가 빠지면 매매가는 무조건 빠지게 돼 있거든요. 전세가 4억 중후반까지 버티시다가 상급지 전세가와 붙으면 엑시트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 있다. 당첨되신 분이 나중에 이제 27년이니까 제가 뭐 내년에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27년 입주잖아요. 그럼 제가 27년 입주기 때문에 해라 마라를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입주가 지금부터 벌써 3년 후지 않습니까? 또 공급이 또 많지도 않고 또 새 아파트에 또 수요가 또 있을 수가 있고 3년 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 얘기를 해야겠죠. 자기 매매가만 계속 보지 말고 나의 상급지 전세가와 나의 전세가가 얼마나 붙는지 떨어지는지를 보고 한번 갈아타셔라. 초등학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 시 전세 저평가 지역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매매값을 보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못해요, 절대. 그러니까 이거 사면 올라요? 라고 하는 게 가장 쉬운 질문인데 그런 물건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사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우리 오늘 기본기만 몇 개를 가르쳐 드렸죠, 제가? 요것만 지키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누가 먼저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가리 깨질 때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뭘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거 엄청 보는구나. A라는 아파트, B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매매가가 7억이고요. 5억이에요. 전세가가 4억이에요. 전세가가 4억이에요. 이게 뭔 뜻입니까? 왜 전세가가 같을까요? 전세가가 왜 같을까요? A라는 아파트는 매매가가 7억인데 전세가를 보라고 했잖아요. 또박이님, 근데 전세가가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아파트는 뭔 줄 알아요? 이런 아파트 특징이? 이게 대부분 구도심에서 많이 이러거든요. 전세로는 살고 싶은데 매매하긴 싫어. 이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붙었죠? 상급지랑. 이게 더 상급지니까 7억이 상급지잖아요. 팔으라고. 가지고 있지 말고. 팔으라고, 제발. 제발 부탁이니까. 그러면은 투자할 때는 또박이님, 그럼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7억이 5억이야. 이게 4억이야. 여기가 전세가가 2.5억이야.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어.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죠? 그럼 얘랑 이번에 뭔 갭? 갭 투자할 때 그 갭. 이번엔 뭔? 갭 투자할 때 그 갭.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요 갭. 요 갭이 줄어들잖아요. 갭이 줄어들면 팔아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세가가 하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역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계속. 전세가 올라가는 시즌이야. 근데 나의 전세가 상급지 대비해가지고는 조금 낮아. 그럼 투자 가치는 있다는 거예요. 지하철역이 없더라도. 왜?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나의 매매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7억이 없잖아. 우리가 7억이 있습니까? 투자의 원칙이 뭡니까? 최소 자본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거죠. 아니, 7억이 없으니까 5억을 투자를 해야지. 누가 7억짜리가 좋은지 모릅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건 7억이고, 이건 5억이야. 근데 내가 5억밖에 없어.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투자의 전제가 뭐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쉽죠? 전세값 바닥일 때가 매매값이 제일 싸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터져야 하는 곳이 전세가 저평가인지, 그리고 그 시즌이 지금 전세가 오르고 있나? 절대 전세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작살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 기본 원칙만 지켜주시면 절대 손해를 안 보는데 자꾸 딴 소리 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가 더 오를까요? 이 아파트가 더 오를까요? 비싼 게 더 오르겠죠. 없잖아, 돈이, 우리가 7억이. 그러니까 5억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어디가 더 오를까요? 어디가 더 오를까요? A 살까요? B 살까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 개념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없으니까. 당연히 역세권 대단지가 좋죠. 그러면 역세권 대단지면 당연히 더 비싸겠죠. 그렇지만 그 비싼 돈에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 뜻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요것만 보시면 돼요. 상급지 전세가. 이거 왜 이게 갭이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뭔 소리냐면요. 전세가, 제 강의를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세가는요, 끊임없이 못 올라가요. 그 수요가 별로 없어요. 그게 뭐로 되어 있다고요? 뭐 때문에 그렇죠? 전세가가 왜 계속 못 올라갈까요, 여러분? 전세가가 일정 이상 올라가면은 왜 수요가 빠질까요? 제 강의를 안 들으셨나, 아무도? 정책자금 이상으로 낸 보증금 전세는요, 수요가 많이 빠집니다. 어느 순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전세 대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정책자금 금액 이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으로 되면은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못 올라가요. 빠질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기본 강의였지만 그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인데, 기본 원칙을 안 지키시고 아직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났어요? 네. 나가실 분 나가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